주자 뛰었습니다. 2루 쏩니다. 야구에서 도루는 가장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기술입니다. 야구라는 게 성공하면은 정말 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중요한 상황에 죽어버리면 흐름 자체가 또 상대팀으로 넘어가고 분위기 자체가 축 처져요. 지키려는 자와 훔치려는 자의 숨막히는 눈치 싸움이 벌어집니다. 확률적으로 도루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 재가지고 도루를 해가지고 살 확률이 없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루에 가만히 있으면 사실 본전입니다. 가서 아웃이 되면은 역적이고요. 뜁니다. 서건창 뜁니다. 김태훈 보수 2루 뿌립니다. 도루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건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이죠. 그 순간의 결과가 미치는 나비 효과는 도루 하나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단순한 도루 하나가 아니라 팀 분위기를 바꾸는 거거든요. 분위기 싸움에서 기동력을 통해 가지고 상대한테 압박을 하고. 발빠른 주자의 출루는 상대 배터리의 평정심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세 번째 타자와의 승부보다 주자를 더 신경 쓰게 만들죠.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 틈새를 파고드는 기술. 경기의 흐름을 변화시켜 승리까지 연결시키는 작전. 2루에서 탭 세이프. 스틸. 도루는 열정이다. 야구라는 스포츠가 4개의 베이스를 거쳐서 홈을 다시 밟아야 그래야 그 득점이 많아야 이기게 되는 그런 스포츠잖아요. 야구에는 야수의 능력을 평가하는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장타력. 강력한 힘으로 타구를 멀리 보내는 능력입니다. 둘째, 정확하게 공을 맞춰 안타를 만들어내는 타격 정확도. 밀어냅니다. 라인 드라이브 아웃. 세 번째는 순발력.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공을 잘 잡아야만 합니다. 네 번째, 송구 능력. 강한 어깨를 이용해 공을 빠르고 정확하게 던져야 하죠. 마지막은 주루. 빠른 발입니다. 48번째 도루를 여유 있게 성공시킵니다. 5가지를 모두 갖췄다면 리그 최고의 야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요소 중 한 가지만 특출한 선수로 라인업을 꾸린다면 어떨까요? 이대호 9명 팀은 최고의 타력을 선보일 겁니다. 넘어왔어요. 솔로 홈런 이대호. 반면 이대형 9명 팀은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하겠죠. 당신이라면 어떤 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대형과 이대호 같은 스타일의 선수들이 고루 섞여 있어야 야구가 되는 것이지, 이대형 같은 선수만 다 데리고 해도 야구가 안 될 것이고 이대호 선수 같은 선수만 다 데리고 해도 야구가 안 되는 거죠. 네. 이 질문을 던진 사람, 삼성 류중일 감독의 선택은 이대형 9명 팀이었습니다. 2013 시즌 우승팀 삼성은 팀 도루 95개로 도루 부문 8위. 하지만 14-15 시즌엔 기동력을 내세워 뜨거운 발야구를 보여줬는데 7할이 채 되지 않았던 도루 성공률도 1년 만에 7할 7푼 8리까지 끌어올렸죠. 재작년에 도루왕을 했던 김상수 선수, 또 작년에 도루왕을 했던 박혜민 선수, 또 그 외에도 뭐 작년에 신인 구자욱 선수도 충분히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고. 1루자 달립니다. 낮은 볼이었고. 발빠른 선수들의 활약은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 득점 루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2루에 갑니다. 2루에. 주루 플레이는 타격과 달리 기복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2루에서 세이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류중일 감독은 기동력과 작전 수행 능력을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다들 감독들이 경기를 풀어나가기가 좋기 때문에 도루를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 한 팀에 한 뭐 2-3명 정도는 포진해 있으면 작전하기도 쉽고 경기 풀어나가기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뛰는 야구를 표방을 하는데, 아무리 타율이 높은 타자라 할지라도 매 타석에서 안타를 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컨택으로 타구를 멀리 보냈다 하더라도 주루 플레이가 아쉽다면
아웃카운트만 올라갈 뿐 안타를 치지 못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정구로 달리고요. 스윙. 반면 작전의 한 방법으로 도루를 활용한다면 1루타만으로도 주자를 득점권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훔치는 상황입니다. 자, 2루 공격 야구에 꽂힌 도루와 두루 플레이. 최근 많은 구단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야구라는 게 홈에서 출발을 해서 결국은 1루, 2루, 3루를 거쳐서 홈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출루하는 방법이 다양해야 우리 야구장에 찾아주시는 팬들도 즐거운 거고요. 역시 도루도 마찬가지. 다음 루를 한 베이스를 더 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박진감 있고 기동력 있는 플레이죠. 예측 불허의 발야구는 관중에겐 또 하나의 재미이자 팀 내선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안타 하나로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스코어링 포지션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고, 또는 2루에서 3루를 가는 것도 내야 땅볼이나 외야 플라이로 가볍게 득점과 연결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격 수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는 주자. 주자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는 투수. 이들의 미묘한 신경전은 보는 이들을 열광시킵니다. 2루에 갑니다. 2루에. 승리의 필승 공식이 된 적극적인 베이스 러닝. 위험 부담을 가지고도 주자들이 달리는 이유는 도루 하나의 효과가 승리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데요. 박민규 선수가 내야 안타로 나갔는데 2루 도루를 해서 2루에 갔고, 또 그 다음에 또 3루까지 간다 하면 그냥 뭐 박민규 선수가 3루 친 거랑 똑같잖아요. 도루는 작전 야구의 핵심입니다. 도루가 작전 수행 능력의 중추인 이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기대 득점 때문인데요. 무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기대하게 되는 득점은 0.5점 정도. 하지만 타자가 안타, 볼넷 등으로 출루하면 기대 득점은 상승합니다. 아웃카운트를 늘리지 않고 2루까지 도달한다면 1점 이상의 득점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사 1루에 도루를 해서 2루를 가게 되면 그만큼 득점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번트를 대서 가게 되면 1사 2루에 점수가 나는 경우가 또 많지가 않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트를 대잖아요. 그 얘기는 득점을 올리겠다는 건데, 희생 번트로 아웃카운트를 늘리고 득점권의 주자를 보낸다면 기대 득점은 줄어듭니다. 그 번트를 하지 않고 도루를 해서 산다면 그거는 뭐 감독이나 팀으로 봐서는 엄청난 효과죠. 도루의 성공이 경기의 흐름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득점권에 있는 주자를 단타만으로도 홈에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도루는 기대 득점을 높이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효과 좋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도루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도루의 실패는 성공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도루를 해서 실패했을 경우에 이제 흐름이 끊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수치화가 정확히 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못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경기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도루 성공은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줍니다. 그렇다면 실패로 인한 기대 득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야구 경기 안에서 발생하는 안타, 볼넷, 도루 등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기대 득점은 달라지는데요. 기록됩니다. 사건 발생 전과 후의 기대 득점 차이를 모두 더해 평균 값을 구한 것을 각 사건이 지닌 득점 가치라고 말합니다. 스타트 끊었습니다. 도루 성공이 지니는 득점 가치는 0.156인 반면 도루 실패의 경우는 마이너스 0.501. 성공보다 실패했을 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죠. 2015 시즌 제일 적은 도루를 기록한 팀은 한화인데요. 팀 전체가 80개의 도루 성공, 47개의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한화는 도루 성공으로 약 12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도루 실패로 인해 24점을 손해봤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뛰지 않고 1루에 있었다면 다음 타석의 타자들이 해결해 주거나 찬스 상황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상황이 죽어버리면 흐름 자체가 또 상대팀으로 넘어가고 분위기 자체가 축 처져요.
그래서 이제 뒤에 타자가 누군지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경기 흐름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해요. 상대 투수, 상대 포수, 그리고 우리 팀 타자 그런 걸 다 따져가면서 좀 도루를 할 때 신중한 편이에요. 9회까지 동점 상황이 지속되는 경기라면 한 점이 갖는 의미는 더 크겠죠. 득점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당시 도루 성공률 100% 박민우 선수가 대주자로 나섰습니다. 뛰어버렸네요. 2루 갑니다. 2루에 박민우 선수는 대주자로서의 임무를 완수했을까요? 2루에 태그 아웃됐습니다. 데뷔 첫 도루 실패를 기록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연장전까지 이어진 팽팽한 경기. SK의 끝내기 안타가 터지면서 긴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김단빈이 오늘 승부를 박민우 선수가 도루에 성공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뭐 수비에서 실수야 뭐 이런 거는 사람인지라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 쳐도 이런 너무 하려고 했던 욕심이 좀 과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도루 실패의 득점 가치는 도루 성공의 득점 가치보다 3배나 큽니다. 도루를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득점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도루 실패는 좋은 흐름을 끊을 뿐 아니라 어렵게 얻은 득점 기회까지 무산시킵니다. 그래서 경기의 흐름이 상대팀으로 넘어가 버리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도루에 실패한 선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 좋겠죠. 안 좋은데 저는 고개를 안 들고 들어갑니다. 그때는 너무 미안해서 수비로 들어갑니다. 누구한테 걸릴 거 아닙니까, 첫사람? 아닙니다. 그냥 저는 계속 수비로 있습니다. 다음 수비 나갈 때까지. 제 나름대로의 그런 성공 확률이 그래도 80-90% 이상은 돼야지 뛴다는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주자는 오늘도 달립니다. 장타를 칠 수 없는 선수라 할지라도 도루를 잘할 수 있는 요령들이라든지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중거리 타자로 변신을 할 수 있는. 때론 도루 하나가 안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자는 베이스를 사수하기 위한 0.1초의 순간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찰나의 법칙. 일단 도루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도루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 투수의 압박도 견뎌내야 되고 많은 견제 구석에서도 버텨야 되고 그리고 부상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도 없애야 되고 좀 많이 피곤합니다. 체력적인 저하도 분명히 따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에 대한 그리고 도루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발이 빠르다고 도루를 꼭 잘하는 건 아니에요. 1500cc 차하고 3000cc 차하고 같이 경주를 할 때 운전만 잘하면 1500cc가 3000cc를 이길 수 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차가 성능이 좋다고 뭐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한 것도 아니다. 운전을 잘해야지만이 1500cc가 3000cc를 이길 수 있고 또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찰나의 순간 상대팀보다 우위에 있으려면 실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실패를 줄이기 위해 뛰고 또 뛰며 최적의 도루 타이밍을 연습하는데요. 이 타이밍은 도루 성공률을 높이는 4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루는 흔히 우리가 4S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가 스타트, 두 번째가 스피드, 세 번째가 상대의 태그를 피해 들어가는 슬라이딩, 네 번째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센스입니다. 센스. 이미 프로에서 도루 능력으로 유명한 선수라면 바로 자신만의 4S 노하우로 도루 성공률을 높인 선수일 겁니다. 이 감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대 투수의 어떤 볼 배합이라든지 또는 투수의 그 습관, 홈을 투구할 때 어떤 루틴과 또 견제구를 던질 때 어떤 루틴이 있는 이런 선수들의 습관을 파악해서 스타트와 연결시키는 이걸 감각이라고 합니다. 1루와 2루 사이의 거리 27.43m. 100m를 12초에 달리는 선수라면 3.5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때문에 주자가 공보다 빨리 2루에 도착하려면 자신만의 도루 타이밍을 찾아야 합니다. 주자는 도루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까요? 투수를 보는 거죠. 뭐 이런 투수의 습성이라든지
투수의 고유의 타이밍 같은 건 투수들이 쉽게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타자와 맞서가지 번트됩니다. 도루를 시도하기에 앞서 먼저 충족돼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루인데요. 출루한 후엔 투수의 동작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투수의 공이 어느 쪽으로 날아가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기 전에 출발해야 2루에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리로는 뛸 준비를 하면서 눈으로는 투수의 행동을 살피며 타이밍을 뺏는 것이죠. 4S의 첫 번째인 스타트는 투수의 타이밍을 훔쳐서 보다 빠르게 출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 더가웃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요. 이제 투수가 좀 먼저 움직이는 곳이 있거든요. 그 곳이 움직이면은 홈을 투구 하는데 그거를 보고 가죠. 투수는 습관이 다 있어, 습관. 투수의 왼발, 오른발은 고정이고 왼발은 본인의 보폭이라든가 이런 거에 습관들이 다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왼발 뒤꿈치만 보고 뛰냐 떨어졌을 때 스타트하는 거고 프로 때는 습관이 다 있어, 습관이. 2015 시즌 한화 열풍의 주역 로저스 선수에게도 미세한 습관이 있습니다. 누상의 주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투구 폼의 차이가 난다는 점인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주자가 있을 때 세트 포지션에서 글러브를 까딱 움직이는데요. 이 사실을 눈치챈 1루 주자는 도루에 성공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 쿠세라는 건데요. 좀 버릇이죠, 투수의 버릇. 근데 그게 쉽게 고치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마구점하게 그 버릇이 하나 생겨서 나중에 뭐 들통이 나오고 그랬는데지만 사람이 알고 친다고 해서 다치는 건 아닌데 알고 치면서 좋아하는 선수가 있고 또 그걸 알고 치면 또 못 치는 선수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투수의 습관이 항상 주자에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로저스 선수는 자신의 습관을 이용해 박혜민 선수를 견제사로 잡아냈고요. 윤성민 선수는 홈으로 던지는 것처럼 자세를 취하다 견제구를 던져 아웃 카운트를 추가했습니다. 자완 투수의 경우 1루 견제는 더 쉽습니다. 홈으로 투구할 때도 1루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길게 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투수의 습관은 투수와 주자의 눈치 싸움인 셈입니다. 도루 잘하는 선수와 잘 안 하는 못하는 선수 보면은 못하는 선수들은 거의 1루로 들어오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사실은. 그 견제에 대한 그 부담감. 그러다 보니까 그 리드폭도 좁아지고 뭐 스타트도 늦어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변수가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도루를 잘하는 선수들이라면은 뭐 박민우, 박혜민이 또 뭐 삼성의 또 김상수라든지 이런 그 젊은 선수들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은 리드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선수들. 주자는 1루에 선 그 순간부터 조금이라도 더 베이스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보통 3보에서 3보 반 정도의 리드를 잡는데요. 투수 견제에 귀루할 자신만 있다면 4보까지 나가는 선수도 있습니다. 야구에서 죽고 사는 문제는요. 아웃이냐 세이프냐 하는 상황은요. 0.3초에 이루어져요. 다요. 0.3초는 똑딱한 시간이거든요. 리드를 5발 나가서 도루하는 거랑 4발 반 나가서 도루하는 거랑 그 반보가 엄청난 큰 차이에서 이제 단 1cm 0.001초에 만에 이제 아웃되고 세이브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베이스에서 여기서 죽고 살고 하는데 그렇게 요거 하나가 결국은 엄청난 차이죠. 여기서 죽고 살고 하지만 슬로우 비디오 보면 태그하면 여기서 태그되고. 이닝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 선두 타자에게 볼넷을 내주며 불안한 상황을 자초한 투수. 하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아 두 타자를 연달아 삼진으로 돌려 세웠는데요. 이제 아웃 카운트 하나만 더하면 승리는 넥센 몫이 됩니다. 하지만 1루 주자의 2루 도루로 흐름이 LG로 넘어갑니다. 눈으로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도루의 성공과 실패, 합의 판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도루는 간발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판정이 번복되면서 LG의 아웃. 리드폭의 중요성이 더욱 다가옵니다. 제가 도루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이렇게 세 발짝 하고 약간 반죽장 이렇게 스텝하듯이 약간 좀 나가 있는데 만약에 뛰지 않을 때는 그 세 발짝 딱 나가서 거기서 스킵을 하는데 거기서 스타트를 걸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죠. 주자 스타트 2루 갑니다.
넓게 잡은 리드 덕분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도루를 성공으로 이끈 선수도 있습니다. 바로 나지완 선수인데 상대 실책을 유발한 도루였죠. 선수가 3루로 합니다. 나지완 선수의 도루 성공 비결. 비교적 발이 느린 대신 뛰어야 할 거리를 줄여 시간을 단축시킨 건데요. 도루를 잘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첫 발 뛰고 나서 두 발, 세 발 갈 때 벌써 가속도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도루를 잘 못하는 선수들은 가속도가 잘 안 붙죠. 더 많다고 합니다. 4S의 두 번째인 스피드. 도루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때문에 리그에서 도루를 잘한다 싶은 선수들은 1루에서 2루까지 평균 3.5초 이내에 도달하죠. 빠른 발과 장타력 모두 갖춘 구자욱 선수의 경우 3.2초의 속도를 보여줬는데요. 투수가 던진 공이 2루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3.3초. 주자는 스타트 타이밍, 리드폭 등을 활용해야 도루에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도루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살 수가 없어요. 네, 정확하게. 하지만 어떤 그 과학을 벗어나는 묘미가 있는 거죠. 분명히 시간으로 재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도루인데 살거든요.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1루 주자가 수비를 피해 도루에 성공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상식은 바꿀 수 있고 불가능엔 빈틈이 존재합니다. (2015년 7월) KT와 NC의 경기. 2대0으로 앞선 3회 말 선두 타자로 나와 단타로 출루한 김종호. 이때까지만 해도 기대 득점은 채 1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13년도에 이제 여기에 이제 2차 드래프트 되면서요. 되면서 이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원래 도루를 뭐 잘했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원래 달리기는 자신이 있었는데 스타트라는 부분이나 아니면 뭐 슬라이딩 부분, 뭐 볼 카운트 뭐 이런 계산적인 거를 전문적으로 알지를 못했었거든요. 2011년 처음 1군 무대를 경험한 김종호가 2년 동안 성공한 도루는 고작 1개. 하지만 NC로 이적한 2013년 도루왕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준족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타고난 스피드에 재빠른 스타트 능력까지 겸비한 김종호는 틈만 나면 도루를 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민우랑 같이 뛰면서 민우랑 같이 대화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노하우를 좀 하나씩 아직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타자 나성범 타석에서 성공한 도루로 기대 득점을 올린 김종호. 이어지는 희생 번트로 아웃 카운트는 추가됐지만 3루까지 나가는 데 성공하면서 여전히 득점권에 있었는데요. 희생 번트로 상대 야수들이 홈플레이트를 비운 사이 선보인 센스 있는 주루 플레이로 득점까지 성공합니다. 뛰어서 내가 이거 하나 띄움으로써 저희 팀에 이제 찬스가 오고 제가 뛰다가 죽음으로써 저희 팀에 위기가 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또 체력도 있어야 되고. 자신의 발이 찬스와 위기를 넘나드는 것을 아는 김종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연습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스피드, 스타트에 이은 또 다른 S, 슬라이딩입니다. 베이스에서 3, 4m 전에 뭐 4, 5m 전에서 벌써 슬라이딩이 들어가야 되죠. 한 4, 5m 전부터. 이게 이제 헤드 슬라이딩으로 들어가느냐, 뭐 스탠드업 슬라이딩으로 들어가느냐. 보통 이제 슬라이딩의 목적은 두 가지거든요. 그냥 미끄러지듯이 들어가면서 태그도 쉽게 피하고. 상체를 바닥으로 향한 채 미끄러지는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손으로 베이스를 터치하기 때문에 태그를 피하긴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 한쪽 발끝으로 베이스를 터치하는 스탠드업 슬라이딩은 손보다 부상 위험도 적고 바로 일어서서 추가 진루를 할 수도 있지만 태그 확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면 손이 먼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다리로 들어갈 때보다 태그할 면적이 작아지잖아요. 태그하기도 힘들고. 물론 초 상관도 있는데 아무래도 태그를 할 때 발로 들어오면은 손보다 발이 크잖아요. 도루를 잘하는 선수들은 슬라이딩 타이밍을 자신의 스타트와 스피드에 맞춰서 잡는데요. 1루 견제.
오늘 거의 11발에서 12발에서 슬라이딩을 하는 것 같아요. 투수 모션을 보고 도루를 시도하는 정근우. 정확히 12걸음 후 가속도를 받아 그대로 슬라이딩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공의 위치를 파악해서 또다시 도루 시도. 정근우의 도루는 그렇게 공격적입니다. 그냥 뭐 딱 손이 먼저 딱 베이스에 닿을 때는 아 살았다, 세이브구나 이런 느낌이 있고 한데 모르겠다. 작년에 또 10년 연속 20도로 할 때 그때 베이스 다 손에 딱 닿을 때 느낌은 주지 않을 정도로 2015년 9월 그날의 도루는 달랐습니다. 여느 때처럼 출발했고 빠르게 달려서 손끝으로 베이스를 터치했는데요. 아 드디어 성공을 했구나. 아 정말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좀 눈물이 좀 날라 그랬고 좀 너무 기분이 좋았고 아무래도 또 도루하고 또 키 작고 도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정말 20도루라는 개수가 그렇게 많으면 많은 거고 작으면 작은 건데 정말 이렇게 꾸준히 그렇게 한다는 거는 또 부상과의 싸움이고 정말 여러 가지가 또 이렇게 슬럼프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극복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스타트, 스피드, 슬라이딩 이 세 가지 요소는 분명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3S를 아우르는 또 한 가지 마지막 S가 있는데요. 저는 그 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루는 물론 스피드도 중요하고 뭐 스타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 투수의 상대방 투수의 어떤 그 모션을 읽을 수 있는 센스, 또 어느 타이밍에 뛰어야 되는지, 하나 둘 셋만에 가야 되는 건지 넷만에 가는 건지 이런 그런 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센스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2015 시즌 7월 2013년 9개의 도루를 기록했던 박민우는 2014년 도루 50개에 이어 2015년 역시 커리어 하이를 찍으면서 도루왕 경쟁 중이었는데요. 주자가 지금 밀려 나갔습니다. 저희 팀에서 민우가 제일 빠른 선수는 아니에요. 베이스런닝이 제일 빠른 선수는 아니에요, 결코. 순번으로 따진다 그러면 뭐 한 5번째, 6번째 정도의 발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역시 도루는 스타트가 제일 중요한데 남들이 그 캐치하기 힘든 미세한 부분까지 캐치할 수 있는 능력. 2013 시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도루 센스를 키운 박민우. 당시 그는 모든 투수의 견제 대상이었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리드를 잡는 척 여유 있는 모습에서 빛나는 센스를 발휘하는데 이로 가요. 태그 세이브예요. 박민우는 홈까지 들어오면서 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센스 있는 도루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것이죠. 도루의 정의라는 것은 팀을 위해서 팀이 필요할 때 해주는 도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루 왕도 중요하고 도루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팀이 필요할 때 내가 100% 해줄 수 있는 도루. 정말 이기는 도루.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4번 타자 정성훈에게 삼진을. 보통 도루와 달리 바로 득점으로 연결되는 도루도 있습니다. 상대팀의 선발 투수가 강해 점수를 내기 어려울 때나 한 점차 승부에서 쓰이는데요. 주자가 3루에 있어야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바로 홈스틸인데요. 홈에서 아웃됩니다. 홈스틸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1, 3루에 주자가 있을 적에 그 사인에 의해서 1루 주자는 트릭을 쓰죠. 이제 트릭을 쓰면서 패크 모션을 해가지고 3루 주자가 홈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작전은 가끔 쓰는데 그 3루 주자가 단독으로 홈스틸은 해봤어요. 예, 해봤는데 삼성일 겁니다. 그때 포수가 진감용 포수였고 투수는 이제 전병욱 투수였어요. 1루수가 양준혁이었고 3루에서 홈스틸 한 적이 있습니다.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결정적 홈스틸은 2004년 한국 시리즈에서 나왔습니다. 7차전 시리즈 전적 2승 2무 2패. 결판을 내기 위해선 꼭 이겨야만 하는 상황. 투수의 견제구를 받아 재빨리 홈으로 던지는 1루수. 하지만 포수가 공을 받아 주자를 막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규 시즌 도루왕이었던 전준호가 한국 시리즈 최초의 홈스틸을 기록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성공해서 그때 한국 시리즈 분위기를 끌고 왔어요. 그게 단순한 도루 하나가 아니라 팀 분위기를 바꾸는 거거든요.
경기뿐만 아니라 팀의 분위기를 바꿀 정도로 대단한 홈스틸의 파급력. 2014년에 LG가 그랬습니다. 삼성 배터리의 허점을 노려 홈스틸을 감행한 박경수 선수.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2사 만루의 상황. 주자가 도루할 곳이 없다는 생각에 차우찬 선수는 와인드업 자세를 취했습니다. 투구 타이밍이 길다는 걸 눈치챈 박경수 선수는 삼성 배터리가 방심한 틈을 타 홈으로 내달린 거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작전의 성공으로 LG는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기분 좋은 2연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뭐 KBO 리그에서 지명타자 제도도 있고 지금 타격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 안 하고 사실 쉽지 않아요. 도루하기, 홈스틸 하기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홈스틸. 2015 시즌엔 잠실 라이벌 두산과 LG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투수의 제구 난조로 두산은 2사 1삼루의 득점 찬스를 이어갔습니다. 자, 아직 걸렸어요. 먼저 1루 주자가 미끼가 됩니다. 이제 3루 주자는 홈스틸의 타이밍을 노립니다. 자, 오재원 선수도 지금 계속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 홈으로 셔도. 자, 홈에서. 정확한 송구 덕분에 포수는 곧바로 3루 주자를 태그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수의 미트가 닿기 직전 오재원 선수가 나비처럼 날아 태그를 피해버렸습니다. 오재원 선수의 센스가 돋보였습니다. 도루를 잘하는 선수들이 나가면은 뭐 견지 횟수가 많아지니까 좀 피곤하죠, 사실은. 이 도루라는 게 팀을 위해서는 참 굉장히 좋은 그 무기가 되는데 그 개인이 봤을 때는 참 이게 피곤합니다. 이게 사실은 견제도 많이 해야 되죠. 또 도루 뛰어야 되죠. 뭐 보통 뭐 도루 안 하는 선수도 나가면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까? 편하지 뭐. 근데 그러나 그 야구 선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뭐 내가 1년에 뭐 30, 30, 뭐 20, 20, 또 도루 왕 어떤 그런 자기 나름대로 그 캐릭터를 쌓아가기 때문에. 프로야구 1군의 엔트리는 27명. 모두 저마다의 역할을 통해 팀의 승리를 목표로 움직이는데요. 이들 중엔 우리 눈에 익숙한 선수들이 있는 반면 조금 생소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무슨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힘이 좋다던가 투수 같은 경우 공이 빠르다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가 빨라서 그게 무기가 돼서. 유재신의 역할은 대주자입니다. 상대적으로 발이 느린 주자를 대신해서 주루 역할을 하는 포지션이죠. 한정적인 역할이지만 점수 리드가 필요한 경기에선 더없이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주자 1루에 나갔을 때 안타가 났는데 홈에 들어올 수 있고 없고 그 차이도 크고요. 뭐 1루에 나가 있을 때 대주자로 나가면 상대 투수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또 주자를 신경 쓰다가 타자랑 승부를 또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상대 팀에서 봤을 때는 도루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가 딱 나오게 되면 벌써 이제 일단은 마음의 긴장을 하고 투수가 견제를 3번, 4번 하고 이게 그러면 투수와 포수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받치고 있는 8명의 야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야수들은 지루하죠. 그지? 왜 그러면 투수가 세트 모션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야수들은 공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하다 견제하면 탁 풀어지고 견제하면 탁 풀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팀을 흔든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팀 내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발빠른 주자가 루상에 있다는 건 수비하는 입장에선 무척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특히 투수는 타자와 주자를 모두 신경 쓰며 투구를 해야 하니 제대로 컨트롤하기 어렵겠죠. 대주자가 리드폭을 잡았을 뿐인데 투수가 흔들렸습니다. 그 틈을 타 도루에 성공한 대주자 유재신. 다시 한번 실투한 투수 덕에 빠른 발을 이용해서 센스 있게 홈까지 파고듭니다. 야구에서 발이 빠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주자, 차별화가 핵심이다. 뭐 다른 부분도 잘하는 선수지만 결과적으로 뭐 팀마다 그렇겠지만 자기한테 부여된 어떤 뭐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재신 선수가 가장 장점이 주루 쪽이다 보니까 남들보다 타격에서 부진했던 프로 10년차 선수 유재신. 2006년 입문한 프로의 세계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프로 무대를 밟았지만 주전 경쟁에서 밀리기 일수. 하지만 위기의 선수 유재신은 자신만의 특별한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유재신에게 부여된 임무, 대주자 스페셜리스트. 신기한 점은 유재신의 발은 그리 빠르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막 빠르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적당히 빠른 편? 남들보다는 타구 판단 이런 걸 잘해서 어떻게든 홈에 들어올 수 있게. 홈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죠, 무조건. 주루 플레이에서 언제 어느 타이밍에 움직일 것인가는 순전히 타자의 경험과 감각에 달려 있습니다. 팀에서 대주자라는 역할,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행복하기도 하다가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욕심이 나죠. 저도 그라운드에 나가서 뛰고 뭐 치고 던지고 뭐 하고 싶은데 좀 그러지 못한다는 좀 아쉽고 욕심.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서 어중간한 포지션은 백업 신세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유재신이 그라운드에서 사는 법, 자신만의 무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기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주자 쓴 보람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근데 경철이 형이 이제 1루에 던져가지고 이제 급하게 백을 하다가 슬라이딩이 잘못해가지고 내치긴 데가 끊어져가지고. 견제를 피하려다 다리에 부상을 입고 만 것인데요. 네, 슬라이딩하고 너무 아팠는데 저 말고 이제 뛸 빠른 사람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와 이거 못 뛰겠다 했는데 좀 무릎이 되게 딱 끊어진 상태라서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연장 11회 동점 상황. 한 점이 아쉬운 순간 유재신을 대신할 주자는 없었습니다. 부상을 참고도 대주자는 달려야 했습니다. 또 안타를 쳐가지고 홈까지 뛰고 홈에서 또 슬라이딩까지 했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승리의 기쁨, 관중들의 환호, 모든 시선은 적시타를 때린 타자를 향합니다. 그렇게 임무를 마친 대주자는 덕아웃으로 돌아옵니다. 뭐 저도 안타 치고 싶고 뭐 나가서 이제 던지고 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일단 주어진 역할이 제가 주자를 나가서 도루를 하고 이제 상대를 흔들어서 어떻게든 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기회가 언제든지 온다면 저도 더 잘할 수 있게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분명 승부처에 등장하지만 화려한 조명을 받지 못하는 대주자. 2010년대 최강 야구를 구축한 삼성은 대주자를 적극 활용한 팀입니다. 프로무대 11년간 승부의 중요한 길목에서 조커 역할을 한 대주자 강명구. 탁월한 주루 감각은 팀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통산 100도루 이상을 기록한 선수 중 전문 대주자는 강명구뿐입니다. 부담 많이 됐죠. 살이 안 찌잖아요. 근데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압박감이 많으니까. 대주자의 경기 투입은 불규칙합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늘 대기 상태여야 하는 것이죠. 설령 준비가 덜 된 상태일지라도 대주자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진짜 어떤 날은 스파이크 끈을 안 묶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통산 100도루 이상을 기록한 선수 중 전문 대주자는 강명구뿐. 성공률은 무려 82.2%로 역대 2위의 기록입니다. 저는 시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 어떻게 보면 고마운 역할이기도 한데 진짜 야구 선수라는 직업으로 봤을 때는 좀 서글펐죠. 2014년까지 10시즌 동안 타석에 들어선 건 출전 경기의 절반 정도. 시즌 평균 안타는 6개도 안 되지만 평균 도루와 득점은 두 자릿수. 강명구가 1군 무대에서 유일하게 펼쳐낼 수 있는 무기는 골고루 겸비한 도루 노하우였습니다. 대주자 강명구에게 도루와 주루는 안타와 홈런 이상의 가치를 지닌 셈이죠. 2루에서 세이프됐습니다.
방망이는 믿을 게 못 돼요. 근데 발에는 슬럼프가 없어요. 네. 꼭 홈런을 친다고 해서 점수가 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뭐 포볼을 나가든 데드볼을 나가든 실책으로 나가든 그렇게 나가서 도루하고 작전 펼치고 이렇게 하면서 경기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점수 날 확률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고. 선수의 특성에 맞춘 역할이 주어지는 시스템 야구의 삼성. 강명구의 역할은 도루였습니다. 물론 주루 플레이라는 것이 말처럼 생각처럼 이루어지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 욕심이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너무 무모할 때 막 시도를 하게 돼서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코치님한테 얘기도 듣고 이제 그런 고민을 말씀을 드리니까 코치님이 굳이 네가 나감으로써 네가 굳이 안 뛰어도 분명히 팀에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굳이 네가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왜 그린라이트라고 아시죠? 근데 저는 뛰지 말라는 사인이 있었어요. 제가 굳이 안 뛰어도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배터리들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니까. 중요한 경기에서 도루는 양날의 검입니다. 2012년 한국 시리즈 1차전 7회 2대1 한 점차 리드 상황에서 삼성은 추가 득점이 절실했습니다. 그때 1루로 출루한 이지영을 대신해 대주자 강명구가 등장합니다. 시리즈의 운명을 좌우할 1차전 중요한 길목. 강명구의 발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었어요. 다른 선수들은 진짜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진짜 뛰는 거 하나만 가지고 엔트리를 하나 내가 굳이 잡고 있는 것도 솔직히 좀 그랬고 좀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대주자로 보낸 프로모대 11년. 그간 고민과 갈등도 많았습니다. 저도 야구 선수로 들어온 건데 그런 부분도 있고 솔직히 그냥 나도 똑같이 남들하고 똑같이 시합을 나가서 성적이 안 좋으면 2군 내려가서 다시 해서 올라오고 그렇게까지도 좀 해주지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어디 가서 야구 선수라고 하기도 좀 그라운드 위에서 언제나 그는 다른 주자를 대신해서 상대 배터리를 흔들고 득점에 성공해야만 하는 대주자였습니다. 강명구의 역할은 한국 시리즈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어진 역할이 저는 어쨌든 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팀에서 저한테 이런 역할을 원했고 그렇다고 제가 이 역할 이거 솔직히 좀 별로예요 하고 제가 그러기는 또 싫었어요. 제가 나가는 데에서는 뭐 수비를 나가든 타격을 하든 주루를 하든 거기서는 제가 욕은 먹기는 싫었어요. 팀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강명구의 발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타구를 보고 코치님을 못 보고 베이스를 밟고 치고 돌았는데 앞에 코치님이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하고 딱 섰는데 딱 보니까 달려야만 살 수 있는 주자들. 그들에게 대주자라는 수식어는 1군 무대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열정을 다한 전력 질주. 그 순간 성공의 기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틸, 도루는 열정이다.